동아일보의 그 김순덕 대기자, 그분은 가끔 칼럼을 쓰는 내용들이 아주 뛰어난 글들을 써서 국민들을 상당히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을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해가지고 요만큼의 측근 비리도 없다는 문재인 청와대,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얘기했습니다. 딱 문재인 청와대, 요만큼의 측근 비리도 없다는 문재인 청와대, 제목이 그겁니다. 그 글을 읽고 참 읽고 나니 허탈감 내지는 분노 내지는 참 기가 막힌 그런 그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권력은 궁극의 최음제라고 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권력은 궁극의 최음제. 즉 현실주의 외교의 대가라든가 헨리 키신저가 들려준 그런 명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는 연애로 보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김어준이가 2011년에 쓴 책 닥치고 정치에 등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문파의 감정으로 이보다 절절한 건 더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학 박사인 이철이 대통령 정무수석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다 라고 지금 이철이를 향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주목이죠. 요만큼의 권력 비리나 측근 비리가 없잖아요 하고 이제 이철이가 그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손가락 한마디를 내보이면서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 이철이는 말이죠. 이 정무수석은 제가 이 방송 패널로 나갈 때 같이 정치 패널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물론 논지는 저쪽 편에 있었고 저는 자유파에 있었고 저쪽은 좌파에 대변을 하는 그런 패널, 소위 좌우가 갈린 그런 패널의 입장은 바뀌어 있었지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온순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 정무수석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말이죠, 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요만큼의 권력 비리나 측근 비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을 한번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요만큼의 측근 비리나 권력 비리나 측근 비리가 없었습니까? 비리가 없었습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이 대통령 정무수석인 이철이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듣고 저도 의아해합니다. 차라리 말을 안 했어야 되는 말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문재인 정부처럼 주변 관리도 잘 되고 부패 스캔들도 없다는 그런 정부 아니냐라는 바로 그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주변 관리 잘 되고 부패 스캔들 없는 그런 정부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말을 지금 이철이 정무수석이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기소된 게 일주일 바로 전입니다. 그런데도 측근 비리가 없다니요. 그래서 북한이 여기 청와대를 보고서 한 얘기가 있죠.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다. 앙천대소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김순덕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측근 비리가 없다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하고 또 거기서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에 부당하게 관여한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6월 30일 전격 기소됐지 않습니까? 이게 측근 비리 아닙니까? 기소까지 됐으니까. 심지어 2일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교체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자, 이로써 라임이나 옵티머스 관련 행정관 등은 빼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굵직한 사건으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 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만 12명이 되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은 세계적 아티스트 아들이 하나뿐이어서 무슨 트리오 소리가 안 나왔지 대통령 사위까지 치면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를 일이라고 지금 이 김순덕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이 김 기자는 얘기합니다. 게다가 내막을 들여다보면 모두 문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서 간단치가 않다고 이렇게 딱 글로서 분명히 썼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문 대통령 30년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 소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대통령 비서실 조직 8곳이 나섰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역시 언제 가동 중단하냐라는 문 대통령 발언에서 비롯됐음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그것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또한 검경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규명하라 라는 대통령 하명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는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글은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건 국민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그 당시 무슨 법적으로 구속이 아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나갔는데 다시 체포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출국 금지를 시켰다는 것. 이거 말 됩니까 이거? 자유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나치스나 무슨 중공이나 북한에서나 있을 일이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세력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함부로 자행했다면 그러한 검찰 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민변 출신 권경의 변호사가 최근에 발간한 무법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때문에 하는 것이다 아니냐라고 김순덕 기자는 지적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나쁜 짓 한 사람도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넘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쁜 짓 했어도요. 법의 한계 속에서 법의 테두리 속에서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만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처벌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국민의 기본권 아닙니까? 그 기본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해둔 것이 바로 헌법이고 법치주의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헌법의 대원칙인데 문정권은 불법으로 김학의를 붙잡아가지고 적법 절차와 원리와 헌법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 그거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김순덕 기자의 그 말은 정말 그것이 헌법의 오리지널 헌법입니다. 그게. 그럼 앞으로 뭐 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적법 절차니 뭐 법치주의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권경의 변호사, 민변 출신 권경의 변호사는 오히려 더 용감하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과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거기에서 책에서 문재인 운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권양숙 여사나 형님 노건평 등 가족과 측근의 부패 때문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때문이라는 프로파간다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적을 악마화해서 집단 내부의 공격적 열정을 결집시키는 것이 바로 파시즘이라고 김순덕 기자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미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단림 신드롬이 나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파시즘은 한 수 위다. 한 수 위로 봐야 한다. 라고 지금 김 기자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아주 무섭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소위 달림 신드롬이 그래서 나왔다는 점에서 보면 문재인 파시즘은 한 수 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검찰 개혁에 성공했고 수혜자는 단연 그 혜택을 받은 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줄줄이 기소된 전현직 비서관은 물론 최종 몸통인 문 대통령 자신을 향한 수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김순덕 기자는 그의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파시즘은 최소한 2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만 국민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눈뜨고 지켜보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1년 반 전에 조국 사태가 부끄럽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바로 이철이는 이제라도 권력 중독을 깨닫기 바란다고 이 김 기자는 기록을 하고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철이에게 청와대나 청부는 대통령의 법이라고 했지만 청와대나 정부는 대통령이 법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또 시민 개개인의 권리가 자유가 인권이 기본권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철이는 요만큼 측근 비리도 없다고 손마디 이렇게 내밀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손을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순덕 기자 아주 날카롭고 무서워졌습니다. 그것이 정치학 박사로서 문재인 파시즘 근절에 손톱만큼이라도 기여하는 길 아니냐 하고 이철이를 갖다가 나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철이라는 그 사람, 자연인 이철이, 저는 그 몇 번을 같이 조우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감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원만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식으로 바라봤는데 요즘 이 청와대 정무수석 되고 나니 더더욱 지금 이 글 김순덕 동아일보 기자가 쓴 이 칼럼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칼럼을 느끼면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그 속에 조명되는 소위 이철이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철이가 태어났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권력인가? 이게 이 문정권 권력의 그 표상인가 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네. 제가 패널을 함께 했던 그런 이철이가 아니었다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철이는 이제 나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다 라고 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